이제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요 농심이라는 회사 현금 운용 보시면 그쵸? 굉장히 현금 운용 수익률도 높죠. 2021년도에 2%인데 좀 올릴까요? 그쵸? 5% 6% 하다가 한 5% 정도만 이렇게 올리면 재무상태표가 그쵸? 이렇게 좀 바뀌네요. 손익계산서도 조금 이제 좋아졌네요. 990억으로 단기순이익도. 그래서 이거를 5%로 올려볼게요. 앞으로도 계속 5%로 올려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손익계산서 만들었고 운전자분이니까 우리 재무상태표도 만들어보죠. 네, 현금 이쪽 빼고 매출채권은 얼마냐? 그렇죠? 여기 이제 운전자분에 있는 매출채권 이거 갖고 오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운전자분에 있는 이제 재고자산도 가져오고 대신 이 기타 부분은 제가 일부러 매년 동일하다고 했어요. 이거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연법인세, 기타 채권, 채무 이런 거라서 이걸 추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이제 큰 금액상에서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같은 금액이 간다 이렇게 가정하고 드래그 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드래그를 해보고 그럼 유형자산 입장에서도 보시면 얘도요. 그렇죠? 유형자산 보시면 이제 신규하고 기존의 유형자산인 거죠. 한번 볼까요? 신규 기존에 대한 유형자산 2021년 그렇죠? 예, 장부가액이 이제 2022년이죠. 23,000 아닌데 그렇죠? 잠깐만요. 12,000 신규 기존의 유형자산이 그죠? 요거죠. 기말가액 그죠? 109957 재무상태표에 다시 갈게요. 기존 유형자산이 이제 10957 이렇게 됐고 거기다가 신규 유형자산을 더해야겠죠. 신규 유형자산 2022년도 기말가액이 1899 그걸 더하니까 12856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무형자산도 사실은 이제 추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무형자산 이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아마 이 대부분의 무형자산이 영어권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영어권이라는 게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발생하는 건데 과연 영어권인지 한번 볼까요? 농심의 이제 분기 보고서 볼게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에 무형자산 볼게요. 무형자산은 뭐가 있다. 그래서 단 분기만 1000만, 10만, 9만, 89억이 영어권, 182억이 이제 시설 의무권, 그쵸? 영어권이 있고, 영어권은 매년 이제 손상 테스트를 하는데, 손상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발생한 거고, 당분기 보시면, 그죠? 영어권은 이제 전기에서 넘어온 거고, 산업재산권은 크게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대신 이제 시설 이용권이네요. 그 중에 이걸 처분한 거네요. 얘네는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네요. 기타 무형자산은 1000만, 10만, 100만, 7억밖에 안 되잖아요.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무시할래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그냥 있는 걸로 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금액도 440억밖에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제 뭐 추가로 추가로 또 이제 사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또 감가상각도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해봐야 금액 자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성이나 측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도 그대로 가고 투자자산은 이제 사업이랑 해가지고 이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물건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 뭐 이런 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예측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간다고 볼게요. 그래서 유동, 비유동, 총자산 다 더하니까 이제 요 금액이 나왔네요. 요 차이가 사실은 이제 현금인 거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이제 그대로 가면 되겠죠. 운전자분에 있는 요 매입 채무 2919 그렇죠. 그다음에 미지급금 운전자분에 있는 이제 미지급금 1885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 근데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2022년도에 없죠. 왜냐? 2022년도에 우리가 차입금 전부 다 상환했잖아요. 없다고 할게요. 영으로 놓고 기타 유동부채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금액 작년이랑 동일하다고 보고요. 얘네들도 이제 드래그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장기 차입금. 차입금 자체가 필요 없는 회사니까 0으로 놓고 기타 비유동 부채. 여기는 이제 퇴직급여가 된다는 건데 이거 역시도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게요. 물론 이거를 잠깐만요. 여기를 다 0으로 넣어야겠네요. 그냥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5%씩, 뭐 2%씩 이렇게 이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퇴직급여 는 거 자체가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매년 계상을 하지만 이게 실제로 퇴직금이 이제 현금 나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만큼을 이제 현금에서 안 나간 걸로 해서 이제 좀 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이제 이것도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할게요. 자본금은 회사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그렇죠? 전체 그 부채하고 자본 총액이 2021년 말 기준으로 대략 추정컨대 이거 추정치입니다. 2조 8천억인데 자본금이 이제 3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그다음에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입장에선 돈이 필요한데 증자를 해야 되느냐? 별로 그럴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그죠? 차입금이 없어요. 일단 없고 그렇다고 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느냐? 1년에 기껏 투자해봤자 뭐 2천억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손익계산 볼까요? 그죠? 영업이익이 이만큼이에요. 영업이익이 이만큼. 그 중에 감가상각비가 얼마큼이겠습니까? 그렇죠? 감가상각비가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현금으로 보면 알겠죠? 감가상각비가 926억이었어요. 작년에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은 1200 거기다가 이제 900억 정도가 감가상각비. 그럼 에비타만 해도 2100억이에요. 거기다가 운전자본에 대한 변동들, 그쵸?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에비타가 2100억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물론 거기다 이제 세금 빼면 한 1800억 이 정도 되겠죠. 1800억 정도의 현금이 매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한테 손을 안 벌려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충분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주들한테 내가 이제 돈을 빌려야 되냐, 증자해야 되냐, 그럴 니즈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본이익도 그대로 가고 보통 이렇게 가죠. 근데 이익이 오면 이제 오는 게 아니라 그죠? 배당을 빼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빼는데 요 기타 부분도 내가 모르고 요 비지배 지분은 그죠? 농심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자기네가 갖고 있지 않은 지분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이 얘기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금액도 작아가지고 매년 그대로 간다라고 볼게요. 자본 부채 총액도 그대로 끌고 오고 얘가 이제 밸런스인데 밸런스는 당연히 안 맞겠죠. 이게 거의 현금 부분이라고 봐요. 현금 물음표도 한번 볼까요? 단기 순이익 그렇죠? 여기 990이니까 손익계산서에 2022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이 아직은 다 안 만들어졌네요. 손익계산서 만들까요? 이자 비용이 이렇게 돼 있고 금융수익도 드래그 해볼까요? 그쵸? 그다음에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요 현금 운용 보시면 기말현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쵸? 기초현금 계산했고 우리가 이제 초과현금 있고 기말현금 요거는 참 지금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기타 손익 이 기타 손익도 우리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같은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은 전부 다 더한 거니까 더하고 그 다음에 세전이익도 전부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정 법인세를 쭉 더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거고 이렇게 일단 될게요. 이렇게 일단은 그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보시면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2022년 감가상각비 그죠? 882억에다가 신규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있죠. 신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022년 기말 그죠? 88억 이렇게 하고 이걸 더하고 뭐 기타 조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운전자산에 대한 변동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전자본, 운전자산 이렇게 쭉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구입, 그죠? 이제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한 건데 신규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죠. 투자 금액이 그죠? 2022년도에 요거잖아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기타 조정, 뭐 자산의 처분, 실제 자산의 처분도 과거에 발생했으나 그쵸? 얼마큼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굳이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000억 정도가 꾸준하게 돈이 나갔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투자 활동 관련해 가지고 그죠? 금융자산을 사고 판 것도 있어요. 매년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돈을 이제 놀리기 때문에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대규모로 사고 대규모로 판 것도 우리 연결재무제표상에는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유입 유출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저는 싹 다 그냥 네팅해 가지고 그냥 0이라고 볼게요. 그냥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차입금 증가, 차입하는 거 없다고 했죠. 차입금 상환, 여기 한 번 있죠.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683, 차입금 상환이 683이 있고,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차입금 관련해서는 뭐 차입도 없고, 그렇죠? 상환할 것도 없고 이렇게 넣고 기타 조정도 계속 없다고 가정하고 배당금은 이제 지급한다고 가정할게요. 배당이라는 데 가보면 한 주당 배당금은 얘네들이 매년 4,000원씩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뭐 4,000원 지불하고 근데 배당도 또 매년 좀 이제 커지겠죠. 매년 이익이 벌어졌으니까 커지는데 총 배당금이 231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유보율이 얼마겠어요? 손익계산서의 2021년도 보시면 그죠? 990억이 돈을 벌었어요. 아이고 여기는 숫자로 바꿀게요. 홈 가가지고 990억 벌었는데 배당금이 231억이에요. 그렇죠? 이만큼 했는데 배당금은 유보율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버는 것 중에 전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 이게 배당률인 거죠. 그렇죠? 1 마이너스 배당금을 차감하면 유보율이 나오는 거죠. 유보율이 대략적으로 77%. 그렇죠? 유보율이 70%고 ROE는 그렇죠? ROE는 당기순이익하고 그렇죠? 손익계산서 볼까요? 당기순이익을 2021년도 총자본, 자본총액 이걸로 나눠준 거죠. ROE는 4.7. 이거 보면은 그죠? 자산의 투자 수익이 훨씬 더 높아요. 보면 그죠? 영업이익률이 볼까요? 요 회사 영업이익률은 뭐 그죠? 4.4 이 정도인데 돈 굴린 게 훨씬 더 잘 굴린 거죠. 그렇다 보면은 제가 보면 농심 재무팀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잘 굴리는 것 같아요. 성장률은 유보율 곱하기 ROE라고 하죠. 잠재 성장률인데 엄청 높을 거예요. 그죠? 3.6 이런 거 보고 그럼 얘네들도 보면 그죠? 잠재 성장률이니까 매년 배당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얼마만큼? 그죠? 1 플러스 얘네만큼 배당을 그래도 배당을 그죠? 근데 매년 이렇게 많이 높이기는 어려우니까 그죠? 한 3년에 한 번씩 이건 이제 과거에 이제 배당 추이를 더 긴 시간에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익을 많이 벌면 배당금도 증가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매년 이때는 뭐 4,100원 한다고 가정하고 이때도 이제 4,100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때는 뭐 4,200원 이 정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총 배당금은 그렇죠? 발행 주식 수에다가 배당금을 곱하고 억 원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금흐름표에서 배당금 지급이니까 곱하기 드래그하면 그렇죠? 이만큼 배당이 나가고 이때 이제 돈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현금 변동이라는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 농심에 있는 현금흐름표 양식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현금의 변동, 그렇죠? 기초의 현금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기말의 현금, 그렇죠? 이렇게 발생했죠. 그렇다면 갑자기 현금이 이렇게 줄어들 리가 없어요. 현금 볼까요? 현금 운용, 그렇죠? 현금 적정 현금이 1,400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금이 6,275 현금 물음표. 기말 현금이 1,275잖아요. 그 재무상태표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현금 등으로 볼게요. 현금 운용. 얘는 이제 적정 현금이고 단기 금융은 4,900.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저도 이제 만든 지 좀 시간 걸려가지고 이때가 이제 기말 현금이 6,700, 초과 현금이 4,900이에요. 요때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 이렇게 돼 있고 기말 현금이 그쵸? 요 금액 중에 두 개로 나눈 거죠. 초과 현금하고 여기 예를 들어 2020년도에 5586이란 금액이 이제 재무상태표에 현금 등으로 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 중에서 굳이 적정 현금으로 나누면 이제 1,320억이 제가 이제 임의로 넣은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보통 5% 매출액의 5%로 적정 현금이 들어간다 라고 보고 나머지를 이제 초과 현금으로 넣은 거죠. 이때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여기서도 기말 현금은 사실은 12772 가는 게 아니라 현금 오름표 D21 볼까요? 수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D21에 여기는 627이라고 돼 있지만 그쵸? 여기를 이제 좀 바꿔줘야겠죠. 6271이 아니라 잠깐만요. 현금 운용을 6275가 아니라 여기 간다면 기말현금을 적정금이 이렇게 있고 기말현금을 6275로 바꿔주고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볼까요?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여기 이제 1539, 1499.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바꿔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400이잖아요. 그쵸? 적정 현금을. 그러면은 요 현금 흐름표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말현금이 62759. 그쵸? 아, 기초현금은 이걸로 썼네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6275로 가져가야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일단은 가져가고, 그쵸?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만들고, 요 현금 운용에서는 1400이 적정 현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 현금이라는 거는 이제 6275가 2020년도에 왜 6275지? 2020년도에 현금 흐름표에 그죠? 6380이라는 현금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얘를 이렇게 한다고 계산하고, 초과 현금이 이제 4984가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죠? 이것도 넣어놓고 그죠? 기말현금 돈 많이 버네요. 이렇게 됐고,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2022년도에는 현금 운용에 그죠? 수식 볼까요? 참조되는 셀에 수식을 보시면 현금 운용에 적정 현금을 놓고, 그다음에 밑에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 금융자산 있잖아요. 이 단기 금융자산은 현금 운용에 그쵸? 4984 이게 넣은 거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31억이 차이가 났는데 어디서 31억 차이가 나는지 좀 봐야겠네요. 손익계산서에서 차이가 났나? 요거 차이를 일단은 만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차이를 한번 퀵하게 볼게요. 요게 배당에서 난 것도 아니고 31억이니까요. 그리고 요 차이가 차대가 안 맞잖아요. 30일, 90일, 180일, 그쵸? 느낌상 이게 뭐 2배수 같아요. 여기는 3배수, 그쵸? 그렇다면은 여기서 뭔가가 2번씩 계산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이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2번씩. 일단은 유동성 차입금은 얘는 없으니까, 그쵸? 얘를 다 0으로 놓을게요. 0으로 놓고, 그쵸? 그럼 여기 31, 92, 183, 그쵸? 뭔가 누적 금액이 아닌가. 요 세 개 누적하면은 306이네요. 그쵸? 306. 누적해도 차이 나니까 뭔가를 누적한 것 같다. 이것도 뭐 고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스킬이라고 보니까 제가 한번 고쳐보죠. 기타 유동성 부채 같고, 그럼 30일만큼 차이가 난 게 어디냐? 제가 보기엔 요 유형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얘를 볼까요? 얘를 한번 그대로 30일만큼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몰고 왔는데요. 얘도 그대로 몰고 왔고, 얘도 그대로 몰고 왔고. 제 보기에는 여기 현금 운용에서 차이가 난 것 같기도 하는데요. 두 개를 더하면 6275 현금 흐름표 6275, 그 다음에 2024 감가상각비 30일, 여기가 뭐 40몇, 감가상각비는 DCF, 야, 여기 926이잖아요. 여기 976인데, 한번 보시면, 그쵸? 926, 기존 유형자산, DCF, 926, 그쵸? 여기 볼까요? 현금 흐름표, 926, 836, 2021년도에 기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882네요. 882. 그쵸? 신기하네. 여기 882가 됐어요. 감가상각비가.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재무상대표에 현금흐름표에 926이에요. 제가 보기엔 요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일부 있었잖아요. 기존 용도에 88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요 30일만큼 차이가 한번 볼까요? 요 DC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 현금흐름표에 926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기존 유형자산에 88이밖에 없었거든요. 요 차이가 88이하고 916 빼기 요 차이가 31이 41이 44가 나네요. 제가 보기엔 요 차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21년도에 그쵸? 차대가 안 맞아야 되는데 차대가 또 신기하게 맞았네요. 유형자산이 무형자산 이렇게 있고 933, 285 여기 차대가 어떻게 맞았지? 그쵸? 볼까요? 무용, 운전자분 그쵸? 11, 기존 신규 933 그러면은 얘네 둘의 차이가 그쵸? 얼마냐? 얘네 둘의 차이가 사실은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74, 74밖에 안 나네. 왜 안 나지? 14밖에 1274, 12796 기존 유형자 요건데 11846 2021년도에 신규 유형자산 신규가 있네요. 감가상 44 그러면은 요거겠네요. 얘때 감가상각비 44 더하기 기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그죠? 882 그러면 이게 926 그쵸? DCF에는 신규 근데 현금으로 표현은 926 맞네 그쵸? 926이고 잠시만요. DCF에 얘도 한번 볼까요? 970 970 제대로 맞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거 찾은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화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예, 감사합니다.